관북기행 김동환 지음. 함경도 산천을 여행하다가 견문한 바를 난박하게 적어보겠다. 삼천리를 혹은 차로 혹은 배로 자꾸 북으로 향하다가 국경의 요새 지대인 나남 부근에 이르러 목이 갈하기에 길가 술막에 들었더니 모밀 국수를 누르고 앉았던 머슴 아이가 쌀이 나무채로 국수틀을 툭툭 쳐가며 초성 좋게 밭이 좋으면 신장로가 되고요, 딸년이 예쁘면 청루에 팔린다 하고 능청스럽게 한 곡조를 뺀다. 노래는 아리랑조로 나오나 그보다 더 처연하고 강개한 맛이 있어 평안도 사람의 육자배기를 듣는 듯이 남의 마음을 몹시 건드려 놓는다. 4월 청풍에 부르튼 발을 쉬고 앉았던 나는 다시 소리 임자를 찾아 길바닥에 뛰어나왔다. 그래야 들으니 동서남북의 네 갈래 바람에 모두 밭이 신장로 떼이고 딸들이 생활난에 청루에 팔려간다는 그 애절비절한 노랫가락이 계속적으로 이어 내 귀에 들린다. 아마 동풍에 들리는 저 소리는 여기서 해안이 가깝다니 어망을 메고 가든 사공의 하소연일 것이요, 북풍에 들리는 저 소리는 장백산맥에 화전민이 많다는 지라사토의 박전을 갈던 국민이 호미를 놓고 부르는 소리일 것이다. 또 서풍은 나무꾼이요, 남풍은 막벌이꾼의 소리일 것이다. 산홍공상의 모든 족반이 같은 날에 같은 노래를 부르고 앉았던 모양이다. 마치 옛날 경복궁을 지을 때 을축갑자진년에 운운하며 처연한 노랫가락이 팔도 역군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와 장안 내거리를 덮듯이 지금 관북에 와보니 청루와 신장로에 인연을 둔 노래가 새로운 민요가 되어 만인의 입술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이전 같으면 소주잔에 얼큰하게 취한 총각들이 버들 방축에 자빠져서 청천 하늘이나 바라보며 인생 한번 죽어지면 만수장님의 운무로구나 하는 수심가나 성주풀이를 부르고 앉았을 것이로되, 지금은 그런 노래는 점점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에서 우러나는 이 종류의 신민요가 유행하는 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토가 양식을 주지 않고 가옥이 풍설 막아주지 않을 때 민중은 열심히 현실을 응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네의 생활이 신장로나 청루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현대 문명과 많은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 사상 감정이 저절로 괴어서서 풍자와 소원하는 이 노래가 되어 방방곡곡에 만인의 가슴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실로 노래는 생활의 꽃이요, 더구나 민요는 실생활의 직접 반영이다. 어쨌든 몽유적 선민이 급격히 몰락하여 갈 때
삼림학자가 시조를 짓듯이 하여 지어놓은 그들의 음풍영월식의 고미녀도 점점 없어지고 그 대신 새로 나오는 미녀들이 제 생활의 노래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민중의 질이 교차할 때 그 생활의 표현이던 노래가 그에 따라서 변개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나는 한참 초막에 앉아 머스마이의 민요를 들어가면서 그 간절한 가사와 그럴듯한 장단에 우리들 앞에 흐르고 있는 저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민요를 듣다가 다시 차에 뛰어올라 북으로 자꾸 달려가면서 사면을 바라다 보니 함경선같이 경계가 좋은 곳이 드물다. 나는 일찍이 경부선이나 경원선, 호남선 등을 타본 적이 있으나 이렇게까지 산과 바다가 잘생긴 무엇을 본 적이 없다. 글쎄, 가는 곳마다 장백산맥이 거인같이 내닫다가는 우뚝 서고 또 섰다가는 내닫는 것이 한껏 장하고 수려할 뿐더러 파란 동해물이 동창까지 와 쳐들어 왔다가는 주적주적 걸어나가는 모양이 초여름에 여객에게 끝없는 양미를 퍼부어 준다. 그뿐이랴. 바다가 푸른 솔밭 속에 빨간 해당아 꽃송이가 불 붙듯이 핀 것이 더구나 초록 치마에 분홍 댕기를 들인 처자를 보는 듯 천리 고객의 머리를 구름 밖에 끈다. 차가 청진에 가까워지면서부터 또 이번에는 비가 촉촉이 내리기 시작한다. 북관의 산천이 가느다란 빗발 속에 잠겨가는 모양이란 실로 말할 수 없는 풍정을 느끼게 한다. 나는 유리창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러한 노래를 지켜보았다. 청산이 비에 젖네. 바다도 젖네. 청산과 바다는 비에 젖건만 이 몸엔 언제 비오나. 바다도 청산도 내 것이라. 비야, 그곳에나 실컷 와다오. 그러나 조금치도 내하고 저하고 하는 뜻이 표현된 것만 같지가 않아서 다시 이렇게 불러보았다. 마른 산에 비오니 금시에 청산되는 것을 청산이 별것인가. 비온 산이 청산이네. 산은 청산이 좋고 인생은 청춘이 좋을래라. 우리도 봄비만 맞으면 저 청산같이 푸른 청철하련만. 우리 태조의 발상지인 함흥을 한번 내려서 보자 하면서 이번 걸음도 그냥 지나쳐 버렸다. 내려본대야 500년 전에 지나간 그 어른이 음성이 그냥 들리랴마는 땅의 흙과 뒷산을 때리고 지나는 풍우만은 옛날 것이 옳을 것이니 후회로 앉아 그이가 밟던 흙을 밟고 지내도 이상한 느낌을 느낄 것이라. 또 함흥 본영이나 풍패루가 목재라면 벌써 썩어버렸을 것이로되 그 좌추나 이름이야 후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으랴. 평양과 대구와 병칭하게 새 가명으로 유명하던 함을 또 머릿속에 그리면서 지내노라니 섭섭한 듯하여 백사만 낀 성청강 위의 만세교를 바라며 감탄을 자아낸다. 만세교라니 만사를 살자 했구나. 만세를 왜 못 살랴. 억만세라도 살고 있는 것을 지금은 다리에 이름만 남고 만세는 어디로 갔나. 돌로 깎아 만든 살촉이나 석불을 짊어지고서 수초를 따라 이 장터 저 장터를 넘어 다니며 사던 유목민의 생활 상태는 벌써 지나간 4, 5천년 전을 고사라고 알아라. 나는 근본 여행 중에 화전민의 특유한 생활 광경을 보고 태고히 돌아간 듯한 감정에 쌓여 한껏 놀랐다. 이를테면 그네들은 화폐 교환 경제 시대인 오늘과는 아주 인연이 먼 옛날의 자족 경제에 그냥 머물러 있으니 하다못해 개와 닭을 바꾸는 일이나 물방아와 마집개를 서로 바꾸는 물물 교환조차 없이 제각기 제 밭에 제가 먹을 쌀과 마포를 지어서 남을 주자는 말이나 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지금 독립하여 살아가고 있다. 내가 본 것으로 말하면 백두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가에 소촌락으로 아마 한 달을 간대야 소금 실은 마발꾼이나 지내는 것을 두세 차례 만나볼까. 그렇게 인적이 끊어진 심산 무림 속인데 삼림을 함부로 채발하여 마르기를 기다려 불을 질러버리고 그곳에 괭이 끝을 넣어 소위 밭이라고 일구어 놓고는 1년을 한 집안 식솔들이 먹고 살만하게 감자와 연맥과 풋고추 등을 심는다. 또 옷을 지어 통나무로 내 귀를 틀어 얹은 가옥에서 풍우를 피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밤낮 묵묵히 괭이로 검은 땅을 파다가 땅을 기름이 다 빠지면 그때는 또 그 땅을 머리 이웃 산곡 의리로 삼림에 불을 놓고 또 그 땅을 버리고 이웃 산곡에 이르러 삼림에 불을 놓고 또 화전을 일구어 4, 5년을 갈아 먹다가 또 처자와 식기 등을 짊어지고 이웃 산골로 옮아가며 산다. 그네들에게는 토지 소유에 대한 애착이 없다. 사람 발이 미쳐보지 못한 광막한 사냐가 모두 자기의 옥토로 보여 마음 내키는 대로 가려가며 갈아먹고는 또 아무 안타까운 의무가 없이 버리고는 전전 경작하며 살아간다. 아마 군석이나 면장, 구장조차 세금을 받으러 오지 않음에 땅은 토지대장에도 없을 것이며 돼지나 돼지를 몰래 잡아먹어도 순사의 취체가 없는 것을 보면 호구조사에 옳은 것 같지 않다. 실로 그들은 애들은 서로 안타까운 계약을
맺어놓고 사는 국가나 사회의 모든 제약에서 초연하여 굴레를 벗어놓은 말같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화폐나 문명을 싣고 다니는 기차를 모르고 사는 그들의 생활이야 상상하기엔 늘 족하지 않으랴. 그러나 이것은 극히 피상적 관찰이라. 나는 여기서 화전민의 눈물의 기록을 새삼스럽게 적으려 하는 것은 아니나 원래 화전민의 기원을 살펴보면 다만 한 가지 그도 역시 생활난 때문이다. 격증하는 인구와 홍수같이 밀려들어오는 외래의 금융자본 때문에 생산에 참여하던 기회를 잃어버리고 더구나 식물의 분배에는 발충에도 가지 못하게 시대가 급격히 전변이 되매 저는 밀리는 줄도 모르고 어느 사이에 도회에서 촌락으로 쫓기고 또 촌락에서 산곡으로 쫓겨 이제는 기사의 절망과 마주 닿게 되매 마지 못하여 무인 지경에 이르러 천신만고로 여윈 사냐를 개간하여 하루살이 때와 같이 유목식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그들의 입은 옷은 화폐 가치로 치면 불과 50-60전일 것이며 하루 먹고 사는 식물의 가격을 쳐보아도 2-3전에 불과하리라. 원래 박전을 순전히 수족으로 가는 터인즉 경지 면적이 넓은 리가 없고 초생지인지라 수확이 많을 리가 없다. 그렇건만 세금이 안 들고 안타까운 법률에 죄가 없으니 행운 유수라도 보고 사는 재미가 나는지 그들은 연연히 역시 산간에 기거하고 있다. 들은즉 화전민은 연연히 증가하여 강원도나 함경도 같은 산간에는 화전민 촌락까지 곳곳에 생긴다 한다. 총독부 발표가 전 조선에 260여만 명의 화전민이 있다고 하니 그들의 생활고야 어떠하며 또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다만 하면 아면하여질 뿐이노라. 나는 춘원의 해운대 기행을 읽고 언제 한번 해운대 온천까지 달려가서 청풍 명월을 싣고 5-6도로 스쳐가는 이력 편주나 백구가 물장구 치던 백사장을 보리라 하고 벼르다가 마침 부산까지 갈 일이 있어 그 길로 동네 온천에 들렀다가 여로가 급하여선 자리에 돌아오게 되어 해운대의 승경을 보지 못하였으나 좋다던 동네 온천을 보고 경치로나 천질로나 그다지 보잘것없던 것을 느꼈다. 그러던 중 금번 여행에 나는 주울 온천을 보고 연도 30리의 천석을 미관으로나 천질의 우량으로나 전 조선의 으뜸가는 승지를 발견하였다. 주울 온천이라면 본 남편 독살 사건으로 그 괴이한 소문이 일세 덮던 유명한
김정필의 고향인 명천역에서 4-5 정거장을 지나면 주울 온천이란 청송백사로 덮인 아담한 소도회가 있고, 그곳에서 자동차로 30분을 들어가면 장백산악의 병풍같이 둘린 속에 쌓여있는 온보나 서서 호반에서 보는 듯한 붉은 지붕에 키가 우뚝 높은 백악의 호텔들이 10여 호 놓여 있어 보기만 해도 마음이 서늘해진다. 우리 일행은 첫 여름 비의 뒤에 파랗게 젖은 산악을 오른편에, 또 바위에서 바위로 분주히 뛰어내리는 계류를 왼편에 끼고서 온천으로 자동차를 천리마같이 올려 몰랐다. 온천이라면 물론 금시계나 보석 반지 모양으로 유산 계급만이 소유할 수 있는 보양터이나 천리여로의 무거운 때를 몇 원 돈으로 깨끗이 씻을 수 있다면, 에라, 내일은 귀미밥을 먹는 한이 있을지라도 한번 버텨본다고 그리함이라. 여기 여관의 이름들은 좋기도 하다. 봉래, 신선에서 뜻을 따온 봉래관. 12장생을 연상케 하는 장생관. 그 밖에도 선산각 등 모두 일본 여관들이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미성곡조 선유정격으로 운치가 있다. 우리 일행은 얼른 차에서 뛰어내려 욕장으로 들어갔다. 100대리석으로 20여 명이나 한꺼번에 들어앉게 만든 넓은 욕조에는 유황질의 온수가 출출출 흘러넘친다. 그 무제한으로 땅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뜨거운 온수가 미끄럽게 피부를 씻어주며 대리석 욕조 밖으로 아낌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심신은 더 말할 수 없이 유쾌해진다. 물이 이렇게 더울 때는 계란을 갖다가 한참 두어도 이뤄질 것 같다. 실로 온수는 광택이 있고 깨끗하고 뜨거운데 열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사지를 물속에 잠긴 대로 이 온천을 온천기에 넣어 각지로 평약자와 유람오는 외국인에게 배부해 주었으면 여북 좋아할까 하는 공상을 하다가 공연히 아리따운 목소리에 눈을 띄었다. 바로 판장 하나로 떨어진 저쪽 욕장에서 나는 외국어의 노래라. 보는 줄 모르게 널판지 틈으로 비추는 것을 보니 18, 19세쯤밖에 안 되어 보이는 설백의 서양 묘령의 여자 하나도 아니요 둘이나 전 나체가 되어 욕조에 걸터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다. 들은즉 그들이 피서를 온 러시아 처녀들이라 한다. 우리는 그 노랫소리나 다시 듣고자 귀를 판장에 가만히 기울였다. 황제와 지주와 자본가를 위하여 국가가 있는 듯하던 옛날에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자 백군의 육군 소자로 있으면서 수천의 군이 군대를 이끌고 참호와 장갑차 속에 왕성히 적군과 포화를 바꾸어
혁명을 막기 위해 신명을 다하다가 역사의 앞에 쫓기는 몸이 되자 쥐처럼 시베리아를 탈출하여 조선 내지의 청진항에 오랫동안 몸을 붙이고 있다는 망명 노국장교 양코스키가 관북에 있다는 말은 벌써부터 들었으나 그가 지금 주울 온천에 피서를 와 있고 더구나 그의 딸 형제가 바로 널판장 한 겹을 둔 저쪽 욕조에 앉아 물장구 치고 노래 부르면서 깔깔거리고 있을 줄은 실로 몰랐다. 우리들은 욕장 주인에게 그 망명 육군 소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직도 망치와 낫을 교차하여 된 소비에트 국기 걸기를 거절하고 오직 황제 부활의 미몽을 꿈꾸고 있는 것을 연상하고 고소를 금기하였다. 그래도 그가 시베리아에서 쫓겨나올 때 수백의 마필과 수십 에이커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가 농로나 토지는 다 버려도 말과 보물은 가지고 나와 두만강 부근의 녹두에서 목장까지 한쪽으로 경영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또 과수원 경영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기에 같은 나라 사람끼리라도 통상 교체 일자를 거절받고도 일절 7, 8명은 아무 괴로운 일이 없이 산간에 와서 생활을 해가고 있다고 한다. 두 처녀의 노래는 아마 찬송가인 듯 싶다. 우리는 구름 속에 드나드는 한 조각 명월같이 설백의 나신이 가끔 널판장 틈으로 은현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외국 소녀의 고운 목소리를 고려히 듣고 있다. 나는 러시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연상을 막을 길이 없으니 바로 노일전쟁 당시의 러시아의 해군이 수천 명이 대포나 수레를 끌고 홍수같이 우리 고향에 이르러 몇 달을 주둔한 일이 있었다. 그때 아침마다 서울로 치면 훈련원 같은 장대라는 연병장에서 수천 명의 기마병과 보병들이 전투 연습을 하느라고 총소리 대포소리가 시가를 콩 볶듯이 울리는 일과 또 가끔 내 굽을 아는 코시크 기병대가 창을 쥐고 척후로 앞 뒷산에 나갔다가도 달밤에 질풍같이 다시 모여드는 일이 어제 일같이 뚜렷하게 보인다. 더구나 극도로 풍기가 문란한 러시아 풍경들이 일본 부녀자를 겁탈하기와 물 길러 우물에 가는 색시들 돌팔매를 하여 물동이를 깨고 달아나는 일과 소와 돼지를 임의대로 외양간에서 끌어내다가 삶아 먹던 일과 찬물을 끓여오라고 샤칼과 차를 주면 조선 사람들은 사탕은 다 도둑질해 먹고 그 대신에 마른 말똥을 잔뜩 넣어 끓여가지고 순진한 러시아 장교는 그것을 어쨌든 먹던 일들이 생각난다. 어쨌든 러시아 장졸들이 모두 약탈과 광간을 잘 하되 그때 관찰사는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던 광경 등이 실로 선명하게 기억이 된다. 나는 그때 겨우 2살밖에 안 되는 벌거숭이였으나 누구나 유년시대의 기억은 일생을 지배하는 모양으로 그때 일은 실로 잘 생각난다. 평생 금강시를 애석하게 여기다가 금강에 이르러서는 감히 시를 짓지 못하였다. 라고 하면 유명한 추사 김정희용이 김강산의 절경을 보고 그만 붓을 던지며 차탄한 노래가 아닌가. 실로 산수도 너무 승경에 이르면 시를 빼앗고 묘사의 붓을 꺾게 하는 것이니 이제 우리도 주울 원천의 오심암을 봄에 이르러 인류의 언어와 예술의 가치를 의심하리만치 천성을 좋아해 머리가 수그러진다. 오심맘은 온천에서 바로 오리만 석일과 짝하여 산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세검정 천석 같은 넓고 희고 큰 반석이 수리를 이어져 수저와 수변에 잔뜩 깔려있고 그 위에 화강석주가 혹은 해금강의 총석주 주 모양으로 한 곳에 무룩히 모여서서 발 뒤축을 들고 서울을 바라보고 있으며 혹은 개 형상이 되어 밤마다 새벽달을 물고 짖기도 하며 혹은 방석을 갈아놓은 듯이 네모 반듯한 암두가 있어 지난 밤에 사슴 한 쌍이 놀다가 간 것도 같다. 이렇게 온갖 형상의 기암이 무한히 뻗은 위로 맑고 깨끗한 시냇물이 공자왈, 맹자왈 읽으며 발음을 타고 내려오는 모양이 사람을 빙산 속에 집어넣은 듯이 시원하고 상쾌스럽게 한다. 연도도 절경이거니와 정작 오심암에 이르니 높은 석벽과 석벽 사이로 백은 같은 폭포가 떨어지는데 온갖 바위들은 폭포 물살에 전신을 잠그었다가도 다시 푸푸하고 코를 내저으며 물살을 내뱉으면서 일어나는 모양이 저희끼리 숨바꼭질하며 노는 듯하다. 이제 비류직하 수십 장의 이 수류를 암두에 앉아 내려다 보느라니 저절로 생도 사요, 사도 생이요, 사해가 일색이요, 색즉 시공이요, 인생이 행운 유수요, 연애와 부귀가 실로 덧없고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 바위의 머리를 부딪혀 그냥 떨어져 죽고 싶은 생각이 난다. 더구나 바위 이름이 오심암이 아닌가. 오심만 하면 인생의 108번뇌를 피할 것이 아닌가. 물새들이 물을 차고 내 머리 위로 2번 돌다가 가는 가고 또 암두에서 일어나는 듯하던 구름도 나를 중심 삼고 몇 번을 돌다가 그냥 바람을 타고 높은 상공을 두루 넘어버리자 나는 천지정멸의 저교에 더 한층 쌓여 더 참지 못하여 바위에서 일어났다. 아니, 사에서 인세에 다시 돌아온 것이리라. 고산식물 여러 가지를 따서 서울 벗에게 보이려고
정성스럽게 간직하여 두었다. 우리가 내려오는데 그때야 아까 러시아 처녀들이 수건을 들고 오시맘 가는 길에 있는 자기네 별장으로 돌아간다. 물에서 즉시 나온 관계인지 두 볼이 빨갛고 머리를 약간 한편으로 기울이는 모양이 톨스토이의 카추샤가 저런 여자였다면 부활의 모델은 잘 된 것인 줄로 생각된다. 그 균제된 육체의 희고 부드럽고 윤택이 있는 살결을 멀리서 보기에도 산중에는 유물 일시 분명하다. 두 여자는 우리를 보고 방긋 웃으며 뭐라고 저희들끼리 제잘거리면서 과수원 속 빌리지 속에 그만 숨어버리자 우리는 무엇을 잃은 듯하여 그 집 용마루를 한참 쳐다보다가 돌아섰다. 캘리포니아주를 세계 제1의 능금 생산지라고 하면 경성을 제2의 명산지라고 그곳 시민들은 떠든다. 제2인지 제3인지를 몰라도 경성 능금은 황주나 사리원, 진남포 임금에 못지않게 맛이 좋고 큰 것을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여기에도 가라구리가 흐르고 있으니 맛이 좋고 큼직한 당지 생산의 능금은 지금부터 조선 백미 모양으로 전부 일본에 이출되고 질이 나쁜 북해도산 능금이 그 대신에 많이 들어오기로 되었다고 한다. 백설 같은 쌀을 다른 종족의 입에 넣고 겨우 안남이나 만주유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또 능금 같은 과일까지 같은 편을 당한다. 언제까지는 좋은 쌀과 과일을 제 입에 넣어보나. 금년은 기사년 이래의 대흉년이라는 것만치 북도의 농작도 말이 아니다. 밭의 대부분이 한재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이삭 없는 보리밭에는 불을 놓을 지경이다. 이러다가는 가을이 되기 바쁘게 다수 국민들이 밥그릇을 차고 문전 걸식을 다니는 이와 이 걸식자에게 식물을 주네 안 주네 하는 때에는 그것에 조그만 말다툼이 있으리라. 그것이 첫 빗방울이다. 그 빗방울이 이 동리 저 동리에서 자꾸 떨어질 때 하늘은 흐리고 땅은 짙어지는 법이다. 이때 총독부에서는 20원씩의 돈놀이 정책과 곡창제도를 창설하였다. 20원과 곡창. 아무튼 피차의 호흡이 급해진 것은 사실인 듯. 반송이란 소역에서 내리니 앞다 호화롭게도 지은 거대한 조선식 건축문 한 채가 보인다. 개딱지 같은 민가 위에 운소에 솟는 듯한 이 집은 무엇인가 하고 달려가 있어 무슨 면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었다. 나는 이 반어 반농의 빈촌에 어떻게 이 건물이 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기적이 없으면 큰 무리가 있을 줄을 직각하고 아연하였다. 어쩌자고 정청 하나에 조세 대부분도 되는 600~700만 원을 놓고 면소 하나, 보통학교 하나, 주제도 하나에 수만금을 던질까. 아무튼 이 면소는
전 조선에도 인류일이라. 이도령의 무예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지 않나. 피차에 다시 한번 배워보자. 어떤 군 서기의 집에서 비록 먼지는 캐캐 앉았으나 자본론 5권이 책상 위에 앉은 것을 보았다. 또한 하경선의 북청북은 차중에서 붉은 책 가위 한 책을 열심히 읽고 앉아 읽는 청년 여럿을 보았다. 국금의 책자가 아닌 바에 놀랄 일이 아니지만 아무튼 현실은 차차 심각하게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인도 왕자 시달타라는 청년은 인세의 사생병고를 보고 조금이라도 그를 구하고자 입산수도하여 나중에는 석가열애가 되었다. 오늘날 각지의 기계가 있는 청년이야말로 사회민중의 인생 참상을 보고 참을 길 없어 모두 사회운동 선상에 뛰어나와 해방행동에 열중하고 있다. 실로 농노해방 직후에 일어난 분화로드 운동이 10년을 가서 다른 운동으로 변형하듯이 조선도 기미운동 이후로 내외지의 유학생 강연대로 시초한 분화로드 운동이 10년을 일기로 하고 이미 종료하고 지금은 좀 더 구체화한 큰 운동으로 변형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과 비판이 한층 심각하게 되자 대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모두 20-30대의 젊은 청년으로 일에 대하여 신명을 내기할 정도의 열과 정성이 있었다. 나는 각 집마다 사회운동의 장족의 진보와 젊은 투사들이 항상 볼에 피가 돌고 입에 개세하는 기세가 있는 것을 보고 충만해가는 보름달을 본 듯이 내 몸이 희망에 차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앞잡이 군들이 가는 길은 감옥과 폐병의 두 길로 불가변적으로 결정되었으니 내가 존경하던 유수한 투사의 장창군도 해내 해외로 10년 세월을 큰 일에 심혈을 다하다가 폐균에 무참히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또 지방마다 무시로 검거가 있는 모양으로 그곳 투사들은 아침에 본 사람을 저녁에 만나면 다행으로 여기는 모양이었다. 어쨌든 폐병 창궐에는 놀랐으니 그도 그럴 것이 사회운동자치고 자기의 의식에 용심할새가 있으랴. 영식이 부족한 위에 또 남보다 감수성과 정의감이 수십 배하게 강하므로 남이 울지 않는데 혼자 울고 남이 끓지 않는데 혼자 끓어서 대붕이 오롱에 든 고민과 억울함을 혼자 당하니 자연히 폐병이 아니 될 수 없다. 그렇건만 무산계급에 천위되는 폐병도 모든 것도 다 돌파하고서 전진하는 중에 있으니 마치 밖의 개미 행렬이 함정을 만날지라도 일보 후퇴하는 일이 없이 앞서 개미가 함정에 빠져 죽고 또 빠져 죽고 하여 나중에 시체로 그 함정을 다 머물고 한 후에 최후의 일필이 안전히 넘어가는 모양으로
그렇더라도 일개의 의사가 없는가? 수천의 조선인 의사 중에 프롤레타리아의 읍소를 같이 하는 의식을 가진 의사가 한 사람이라도 없는가? 수만의 아까운 투사들은 폐균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위하여 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어줄 뜻 있는 의사 한 사람이 없는가? 이 사정을 호소하고 싶은 생각에 가슴이 탄다. 이번 길은 주마 간산격으로 분주한 걸음이 되어 함경북도 중에도 일부분을 봄에 불과하여 관북 기행문이 보잘것이 없나. 대체의 감소한 점은 빈부의 등차가 적다든 북부 조선에도 미쓰이, 스미모토 등 대재벌의 공업자금이 쓸리는 바람에 농부는 노동자가 되고 농토는 공업지로 급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체호프의 앵화 나무동산 같은 비극이 누출하였고 또 사회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난관을 당할지라도 실망하는 일이 없어 실로 청년 조선은 놀라운 속도로 자극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기쁘기 그지 없었다.